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트 2의 고객관계 관리의 마지막 챕터인 고객 포트폴리오 및 고객 가치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고객 포트폴리오 및 고객 가치를 파트 2의 고객 관계 관리 중에서 출제 빈도가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근데 고객 포트폴리오의 개념, 고객 가치의 특성은 그래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고객 포트폴리오가 뭘까요? 관리 방법 같은 것도 좀 잘 살펴보고요. 외부 지향적, 수익 지향적, 가치 지향적으로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가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고객 가치의 4가지 특성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포트폴리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고객 포트폴리오는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군별로 어떤 층의 고객, 이분들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고객 포트폴리오의 관리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부 서비스 역량을 분석할 수 있고 최적의 고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포트폴리오 관리를 이렇게 했어. 그러니 그 귀사에서 나의 이런 능력을 보고 나를 뽑아줘 하는 거잖아요. 고객 포트폴리오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해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야 해요. 그러면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것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구매율이 높아지는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고객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고객 포트폴리오의 관리 방법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외부 지향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잠재 고객이나 경쟁사 고객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전체 시장의 접근을 중심으로 좀 판단합니다. 일단 전체 시장에 다 우리를 알려놓고 보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포지셔닝의 악화, 사업 수익성의 악화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연하겠죠. 정확한 타겟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수익 지향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기여도에 따라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고객을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 고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량 고객 관리, 점단 조직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기업의 중장기 성과에 대한 전망, 미흡, 목표, 자원, 역량의 분산으로 인한 혼란 같은 것들이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지향적 접근이 있습니다. 상이한 가치 특성을 지닌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생애 가치를 기초해서 적합한 고객을 조금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장점은 수익성을 동반한 지속적인 성장,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장에 따른 자원과 역량의 투입 요구 증대, 사업 기회 발생 같은 것들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지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나 노력을 해야겠죠. 이번에는요,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중에 디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고객의 수요를 억제시키는 의도적인 마케팅이에요. 브랜드 상징을 훼손시키는 고객층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객의 처리 비용보다 수익이 낮은 고객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매를 못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디마케팅이 있어요. 디마케팅의 종류에도 3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디마케팅, 선택적 디마케팅, 표면적 디마케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마케팅은 전체적인 수요를 감소시키고자 의도할 때 사용하고요. 수요 증가가 상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입장객 수를 제한해서 미술관에서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 코로나 때 해외 관광객들을 안 받고 자국 국민들에게 루브르를 양보한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료를 더 상승시켰어요. 너무 혼잡하니까 사실 그림을 보는 건지 사람을 보는 건지 모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요를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들. 선택적 디마케팅은요. 특정 고객층의 수요를 감소 혹은 조절해서 전체적 소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여성 전용 상품의 경우에 남성 고객의 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소비를 좀 높이되 남성은 한계가 있대. 이거 몇 개밖에 못 산대.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표면적 디마케팅은요. 수요의 감소가 목적은 아닌데요. 표면적으로 디마케팅을 함으로써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위해 스마트폰은 잠시 꺼주세요. 이걸 누가 해요? 스마트폰 회사에서 해요. 뭐 우리 걸 꺼두라는 거야.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우리는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이겠대요. 무슨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고객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마케팅, 이런 걸 디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우리가 CRM, CEM 여러 가지를 건너왔잖아요. 이번에 고객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자산은 개별 고객의 생애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전체 고객의 값을 합한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고객 자산에 세 가지가 있다. 이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가치 자산, 브랜드 자산, 관계 자산이 있습니다. 가치 자산은요, 제공물의 비용 대비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토대로 효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얼마나 매길 것이냐. 그 다음 브랜드 자산은 객관적으로 지각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가치를 넘어서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 어떤 사람은 이 브랜드가 나의 애착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나한테 전혀 관심 없는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 그 다음에 관계자산은요,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고객이 평가한 정도, 즉 가치자산, 브랜드 자산을 넘어서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가치는 왜 먹일까요? 고객 가치는 고객의 매출액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가치를 매깁니다. 고객의 매출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파악해야 세분화를 더 잘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맞는 CEM, CRM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가치선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기업과 고객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고객 가치를 평가해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얻는 가치, 고객이 기업으로부터 얻는 가치, 기업과 고객 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 치우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얼만큼을 개선하면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설문 학문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타점이 조사가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분집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비용에 비해 낮은 인지적 가치를 제공받아요. 그럼 왜 그러는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자, 여기에 막 타점이 찍혔어요. 이렇게 군집이 모여졌습니다. 고객은 비용에 비해 높은 인지적 가치를 제공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고객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고객은 비용에 대해 적절한 인지적 가치를 얼마나 이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받고 있다고 느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객과 밀접한 관련을 잘 맺고 있는지, 우리가 의도한 바를 고객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 가치의 특성은 4가지가 있습니다. 동적성, 주관성, 상황성,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객 가치는 서비스 구매 단계 및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죠? 주관성, 고객 가치는 주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브랜드가 좋고 어떤 사람은 그 상품이 싫고 이렇게 다 주관적이죠. 상황성,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차원, 고객 가치를 결정하는 건 단순한 항목으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단계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가치를 구성할 때는요, 또 4가지 측면이 있는데, 감성적인 측면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품질적인 측면 4가지 부분이 모두 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성적인 건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 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은 사회적인 개념을 증대시키는 서비스의 효용. 우리 왜
너무 선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막 알려져요. 모르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줄래 주러 가신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해서 막 그곳에 굉장히 많은 주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요. 기능적인 측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냐. 그리고 품질. 우리가 인지한 품질과 직접 써보는 품질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고객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객 가치를 또 측정하기도 합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공식도 나오고 실전 문제가 나오니까 꼭 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순 자산 가치는요, 전체 고객의 생애 가치 더하기 전체 고객의 고객 추천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CLV라고 합니다. Customer Lifetime Value라고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는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산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입니다. 선생님 앞전에 강의에서 피자 한 판 5만 원으로 1년에 20개 주문해 먹을 수 있고 이걸 40년 동안 주문했을 때 이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런 걸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합니다. 고객이 기업과 거래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의미하고요. 기업은 한 번의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가치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의 송파구 여러 곳에서 그 올해 식당을 하시던 할머님의 떡볶이 집이 없어져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게 기사로 난 적이 있어요. 나의 어린 추억이 있어요. 저는 거기를 몇 살 때부터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인산인해를 잃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생애 가치예요. 내가 7살 때, 내가 아기 때부터 엄마한테 업혀서부터 가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 시절을 내가 여기와 함께 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한 번에 구매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기에는 희노애락도 들어갈 테고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감성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요. 그런 걸 다 관리하는 걸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합니다. 고객의 생애 가치를 우리가 수치로 환산하면 고객 평균 소비 금액 곱하기 평균 구매 횟수 연애, 이거를요 거래 연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객의 생애 가치가 나오겠죠. 자, 아니면 이번엔 또 추천 가치 CRV라고 합니다. Referral Value라고, Customer Referral Value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기업에 제공하는 추천, 긍정적 구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고객 생애 가치와 더불어 고객의 순 자산 가치의 한 축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추천 가치, 생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Measurer, Affluent, Advocate, 챔피언인데요. 제일 좋은 건 챔피언이겠죠? 역시. 그래서 CLV는 낮고 CRV도 낮아요. 고객 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낮은 고객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하고 신규 고객을 추천하도록 인센티브를 드려야 돼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Affluent는 CLV는 높으나 CRV가 낮아요. 높은 가치를 지닌 구매 행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신규 고객을 추천하도록 촉진해서 챔피언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챔피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드버케이트는 CLV는 낮으나 CRV는 높아요. CRV는 유지하되 CLV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죠. 여기는 챔피언은 CLV, CRV 모두 다 높습니다. 그래서 충성 행동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혜택을 더 강화해야겠죠. 사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막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고객 순 자산 가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걸로 암기하시려면 굉장히 암기가 안 되니 도표 하나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추천 가치, 생애 가치 축을 놓고 여기가 이게 높고 낮음을 도표로 이해하시면 공부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를 측정하는 구성 요소에는 할인율, 공업 마진율, 고객 구매력, 고객 점유율, RFM이 있습니다. 사실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고객 가치 측정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다른 것을 이름 바꿔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공업 마진, 고객 구매력, 고객 점유율, RFM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치도 평가하고 전략도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고객이 중간에 떠나요. 이탈하면 사실 생애 가치를 측정할 수 없잖아요. 이탈을 줄여야겠죠. 그래야 꼬린 지점으로 가는 고객이 많아야 우리는 사실 끝도 없는 캐시카우를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탈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 기업들은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이탈을 방지하고요. 이탈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고객 전환 전략을 합니다. 어떻게? 신규 고객을 관계가 안정화된 기존 고객들을 관계가 강화된 파트너 고객으로 점차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객 전환 전략의 개념적 모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인지하지 마시고요. 표로 하나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겠죠. 활동성과 수익성 면에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 건지. 핵심 고객, 지지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가치를 끝까지 이어가는 고객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탈을 감소하는 것도 전략에서 중요한 한 카테고리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파트 2의 고객 관계 관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5가지 챕터 꼼꼼하고 세심하게 공부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째 파트 고객 포트폴리오와 고객 가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